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55분이에요. 10시 반에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아직까지 고용은 탄탄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적었어요. 또한 중동 확전 우려로 인해 엑소엑셀은 오늘도 하락 중에 있어요.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리겠다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55%고요. SOXL은 현재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85% 수익 구간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140% 수익 구간이었는데요. 며칠 만에 60%가 날아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4달러 선이 지지라인인데요.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곧 갭을 메꾸기 위해 올라가 봐야죠. 단기적인 가 매도 구간인 것 같아요. 작년 봄에 6달러 갔을 때도 버텼고요. 작년 10월 말에 28달러에서 14달러까지 하락했을 때도 버텼어요. 지금은 32달러 고점에서 아마도 하락의 끝은 24달러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정이 24달러에 마무리되면 저번에 14달러 때보다는 10달러나 많은 숫자예요. 또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40달러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계획은 1월 초에 38달러까지 가면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인버스나 바이오 제약주에 대량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까불다가 손실 보지 말라는 신의 뜻인 것 같아요. 오늘 10시 15분에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12월 고용은 예상보다 많이 됐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인원이 적었어요. 미국의 고용은 아직까지 탄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조금 미룰 거예요. 이번 주 지표는 연준이 좋아할 만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초고수들은 매수 1순위로 나스닥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매도 1순위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고요. 2순위는 TQQQ였어요. 세 번째는 AMD였고요. 네 번째는 엔비디아, 다섯 번째는 애플이었어요. 주로 반도체 관련주를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중동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그런 공격을 받아 대원 4명이 숨졌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어요. 민병대는 이번에도 미군이 공격해왔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번 부당한 공격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군이나 이스라엘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확전을 원하는 하마스 쪽에서 저지른 자작극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올 2분기에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전기 자동차용 수요 확대로 반도체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4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세계 반도체 수요가 오는 4월에서 6월에 호전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의 경기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대요. 니케이는 올해 반도체 수급에 대해 종류와 용도별로 공급 과잉에서 공급 부족까지 분기별로 5단계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기관과 애널리스트 전문 상사 등 10곳에서 받은 응답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대요. 반도체 업황 호전은 AI와 전기차용 반도체가 이끌 것으로 분석했고요. AI용의 경우 생성 AI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반도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실제로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2026년까지 전세계 기업의 80%가 생성 AI를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3년 작년에는 5% 미만에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설명했고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등이 생성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점도 반도체 수요 전망을 밝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래요. 반도체 대기업은 역시 호황을 예상하고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래에 SOXL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식인데요. 벌써 유상증자가 2조로 예정되어 주가가 떨어질까봐 개미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대요. 3일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모 방식 유상증자 예정액은 2조 1895억 원으로 집계됐대요.
벌써 작년 유상증자 공모액은 6조 6,121억 원의 3분의 1에 육박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1조 3,579억 원을 유상증자하고요. 대한전선은 5,258억 원, 일진전기는 995억 원, 진원생명과학은 667억 원, 알체라는 570억, 삼성제약은 406억 등도 채비를 갖추고 있대요. 작년에도 롯데케미칼이 1조 2155억 원을 유상증자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조 1443억 원과 하나오션은 1조 5천억 원 등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가 겁이 나요. 뻑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흑자를 많이 내도 배당은 찔끔밖에 안 줘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1.64% 하락을 했어요. 4일 전에 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한 부분을 전부 반납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전을 찾을 때까지 우직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람포함 중국 재정부장은 4일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특별채권과 국채 세제 혜택, 재정 보조금, 재정 이자 보조금, 융자 담보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조합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적당한 정도로 확대, 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란 부장은 적당한 지출 강도를 유지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할 것이라며 2024년에는 재정 자체 수입 외에 일정 규모의 적자를 설정하고 예산 안정 조절 기금과 기타 정부 예산에서 일부 자금을 전입해 재정 총 지출 규모를 늘림으로써 국내 수요 견인과 경제 순환 촉진 작용을 더 잘 발휘하겠다고 밝혔어요.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의 열쇠로 꼽히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장래 유도 재정 정책을 더 내놓을 계획이래요. 란 부장은 소비 능력 제고와 소비 환경 개선, 새로운 유형의 소비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별채권 자금과 중앙정부 예산 투자, 차량 취득세 보조를 위한 지방정부 자금, 철도 건설기금, 민간항공 발전기금 등을 종합해 중점 분야와 중대 프로젝트를 이끌고 전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올해도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가지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토 주가가 5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3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리오토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내고 12월 목표 주가를 52.9달러로 제시했대요. 이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리오토의 종가 34.59달러보다 52.9%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래요. 또한 애널리스트는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과 판매 네트워크 확장으로 리오토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오토는 중국 자동차 기업 중 최고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한대요. 지금 시간 12시 30분인데요. SOXL은 손실폭을 많이 줄였어요. 현재 1.4%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잘하면 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